미녹시딜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바르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먹는 것도 있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떤 미녹시딜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미녹시딜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였습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들의 혈관을 늘어나게 해서 혈압을 낮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죠. 그런데 피부에 발랐을 때 머리가 더 많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뒤늦게 탈모 치료제로 개발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큰 기전은 혈관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겠죠. 그러면서 머리카락의 뿌리에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먼저 바르는 미녹시딜을 살펴볼게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일반 의약품이라 진료를 받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꼬박꼬박 잊지 않고 발라줘야 되는 상당히 귀찮은 단점도 있습니다. 습관이 들지 않으면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치료이기도 합니다. 먼저 액상형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가장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액상형 미녹시딜인데 머리에 흐르지 않게 두피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손으로 잘 비벼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면 끈적이고 머리가 떡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액상형 미녹시딜을 처방할 때는 이렇게 물파스 공병을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액상형을 이용하실 때는 이런 용기들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려움증이라든지 두피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증상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 지켜보다가 증상이 완화된 다음에 다시 살짝 이제 발라보시는 방법이 있고, 너무 심하실 때는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스탑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젤형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약국이 많지는 않아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폼 형태의 미녹시딜을 설명을 드리면 커클랜드 미녹시딜 폼이나 로게인 폼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로게인 폼이죠. 로게인 폼을 할 때는 뚜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맞추어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덜게 될 경우에는 손의 온도 때문에 바로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에 덜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바를 양만큼만 떠서 두피에 비비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하루에 2g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정해진 용량을 써주시면 됩니다. 미녹시딜을 발라도 효과가 크게 없거나 하루에 2번 정해진 용량대로 바르는 것이 어려운 분들, 두피염이나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게 유발되는 분들은 먹는 미녹시딜을 드셔야 됩니다. 특히 탈모의 범위가 넓거나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미녹시딜을 오히려 복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매번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바르는 미녹시딜에 비해서 먹는 미녹시딜 효과가 더 좋고 더 간편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먹는 약을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르는 게 불편하고 머리가 떡지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길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먹는 미녹시딜을 추천드리고, 먹는 미녹시딜은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미녹시딜이 반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반알이 되겠죠. 미녹시딜 한 알이 5mg이고 이게 반알로 되어 있을 때는 2.5mg. 2.5mg이 표준 체중의 남성이 하루에 복용하는 추천 용량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절반 더 잘라서 4분의 1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모증이라든지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미녹시딜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시도하더라도 금방 중단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쉐딩 현상이죠. 미녹시딜이 머리를 빨리 자라게 만들다 보니까 이미 수명이 끝나고 휴지기에 접어든 힘없는 모발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머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울한 건 아직 새로운 머리는 자라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바르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생겨서 한 보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치료 기전입니다. 이 쉐딩 현상을 통해서 더 굵고 건강한 신생모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쉐딩 현상이 생겼을 때 그냥 스탑을 해버리면
두근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견뎌주시고 빠지는 양이 너무 많다거나 판단하기가 애매하시면 주치의와 상담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얇게 펴서 발라주시면서 천천히 두피가 적응할 수 있도록 늘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볼 때까지는 그래도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2번 바르는 부지런함 그리고 인내심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이 날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또 극대화된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녹시딜 자체가 애초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나온 성분입니다. 그런데 먹는 미녹시딜은 훨씬 저용량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에 대한 작용은 비교적 미약한 편입니다.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녹시딜이라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녹시딜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